안녕하세요. 이제 저번 시간에는 3차 신경 주감각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3차 신경 운동핵하고 3차 신경 척수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뇌하수체의 그 양분을 공급하는 신경, 이것이 이제 주신경이 3차 신경이다. 그러니까 3차 신경은 그 이빨의 자작 활동을 통해서 전자를 생성해내고, 그렇게 생성된 전자가 뇌하수체로 가면 뇌하수체에서는 뇌하수체가 호르몬을 합성하는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이 서로 결합하려고 해도 전자가 필요하고, 물질과 물질이 서로 분해되려고 해도 전자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 전자를 이빨이 만들어내고, 그 이빨을 지배하는 신경을 통해서 이 뇌하수체에 공급된다. 그러니까 뇌하수체뿐만이 아니고 12개 전체 내신경이 3차 신경을 통해서 전자를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3차 신경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3차 신경이 8개의 뇌신경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그러니까 3차 신경의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3차 신경은 눈으로도 들어가고 귀로도 들어가고 코로도 들어가고 입으로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이 얼굴부의 인식기관 전체에 3차 신경이 들어가면서 이제 눈을 보조하고 귀를 보조하고 코를 보조하고 입을 보조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거죠. 척수액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연수부에서 꼬리뼈까지 이어져 있으면서 우리 몸통 전반을 이제 관장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성선신경총 쪽에 관여를 해가지고 머리부의 이제 자율신경 그 체계와 청골부의 자율신경 체계가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기능으로는 생체전기 생성 공급 기능, 그리고 이제 인지 조절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과 현재의식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3차 신경이 무의식과 현재의식에 대한 구분을 안 해주면 우리는 깨어서도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게 되고, 또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다 현실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악몽이에요, 그게.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런 어떤 정신과적인 인지 조절 문제를 갖다가 이제 야기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고, 3차 신경 수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이 우울증이에요. 턱관절이 수축되고 이제 세로토닌 분비가 저하되고 이러면서 우울증이 생기는데, 그 전체 그 경로에서 3차 신경이 그 기능을 담당하는데, 3차 신경 기능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심하면 이제 그렇게 인지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정신병적인 그런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우울증은 3차 신경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의학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 치료를 이제 3차 신경 자극을 통해서 우울증 치료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자폐증도 3차 신경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요즘 와서 그런 시도를 해요. 3차 신경 자극 또는 3차 신경을 활용해서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전달해 가지고 자폐증 치료에 활용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즘 와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3차 신경 성장이 안 돼 가지고 자폐 증상이 나타나고,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이빨 빠질 때, 그리고 이빨 새로 날 때, 이빨 또 처음 날 때, 그 시기에 이제 자폐 증상이 나타나요. 아예 한 4살 정도 때까지도 자폐 증상이 없다가 5살 정도쯤 돼서 이빨 날 때 그 무렵에 또 자폐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 밥 먹을 때 이제 돌 지나서 그 처음 이빨 나기 시작할 때 또 그때 또 자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3차 신경 질환이에요. 이제 이 3차 신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뇌하수체 제도를 하고, 그것이 욕정의 제도라는 것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조건을 만들어 갈 건가 하는 것이 이제 공무변처 해탈이라는 이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뇌하수체의 제도, 욕정의 제도라는 걸 놓고서는 3차 신경의 제도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신경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손가락 굴곡 각도를 통한 3차 신경의 진단, 그리고 이제 3차 신경의 상태에 따른 소위 망상체 영역의 구조에 대한 진단,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우리 몸 전체에 대한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이제 그 파악, 이것이 대단히 포괄적인 그런 이제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이 신경 전달 물질이나 뇌하수체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피를 뽑아서 이제 거기서 그런 성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손가락 진단을 통해 가지고 혈액 검사를 안 해도 그런 호르몬 상태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손가락이 이 3차 신경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3차 신경 핵이 있는 뇌줄기 세 영역 그러니까 중뇌 영역, 교내 영역, 연수 영역의 상태가 3차 신경을 놓고서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굴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의 이제 변화가 뇌줄기 안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 뇌줄기의 구조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이루어지는데 뇌줄기의 어느 영역이 경직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검지손가락 첫째 마디가 잘 안 구부러지면 중뇌 영역에 경직이 있다. 그리고 둘째 마디가 잘 안 구부러지면 교내 영역에 경직이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손가락의 굴곡 각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수 영역에 문제가 있고 3차 신경 척수액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 뇌 속에 중뇌, 교내, 연수의 상태를 갖다가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3차 신경 운동핵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죠. 3차 신경 운동핵의 제도는 교내 막관법이 활용이 되고 3차 신경 운동핵과 주감각핵은 같은 위치에 거의 붙어 있어요. 앞뒤로. 엄지를 굴곡시켜 운동핵을 자극한다. 검지 끝으로 엄지 손톱을 지그시 눌러준다. 백회에서 교내까지 나선 호흡으로 들이쉰다. 이때 손오공의 머리띠도 함께 조여서 교내까지 수축시킨다. 들숨에 숨을 멈추고 운동핵을 느껴본다. 어금니를 꽉 담은 상태로 혀끝은 입천장에 붙인 상태이다. 교내에서 혈관 박동이 느껴지면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머리띠를 확장시킨다. 이 과정을 10번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팔다리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된다. 툭툭거리며 팔다리가 움직이는데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인다. 관여하지 말고 호흡을 계속한다. 숨을 내쉬면서 양쪽 얼굴의 광대뼈를 느껴본다. 좌우 감각이 똑같은지 느껴본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밝음의 상태를 비교해 본다. 얼굴면의 상태를 앞뒤로 느껴보고 좌우로 느껴본다. 얼굴면이 기울어지게 느껴지면 엄지 굴곡 각도를 조절해서 교정해 준다. 뒤로 밀려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쪽에 검지 힘을 더 주면서 얼굴면의 상태를 느껴본다. 좌우면이 균등하게 느껴지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 호흡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위쪽 어금니와 아래쪽 어금니의 상태를 느껴본다. 이때 어금니는 지그시 힘을 주어서 물고 있는 상태이다. 좌우 어금니의 높이를 비교해 본다. 어금니에 가해진 압력을 느껴본다. 좌우가 기울어 있으면 내려와 있는 쪽 어금니에 힘을 주어 압력을 올려준다. 몇 번만 반복하면 높이가 조절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허기가 느껴진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뇌하 수체가 교정되고 있는 것이다.
입술 상태를 느껴본다. 입술 중앙선에서 좌우 상태가 균등하게 느껴지는지 살펴본다.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든지 어느 한쪽이 부풀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교정을 해준다. 호흡을 들이쉰다. 나선 호흡과 머리띠 호흡을 병행한다. 날숨에 미하고 길게 발성한 다음 숨이 닿으면 하고 하면서 딱 끊어준다. 미할 때 양쪽 입술꼬리의 떨림을 관찰한다. 떨림의 강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발성을 계속한다. 할 때도 입술이 닫히는 느낌을 살펴본다. 균등하게 느껴지면 교정된 것이다. 입술 교정은 안면신경을 교정하는 것이다. 안면신경은 얼굴의 체감각을 뇌하수체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안면신경이 불균형하면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뇌혈관 상태를 조절하는 기능이 안면신경과 뇌하수체의 공조로 이루어진다. 미음 발성 시에 입술 떨림을 사내실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내실의 미발성으로 활동하면 사내실에서 생성되는 생체 전기가 운동핵과 안면신경에 제공되면서 훼손된 영역에서 재생이 일어난다. 뇌촉색이 파동하면 850mV의 생체 전기가 생성된다. 이렇게 되면 세포막에서 분리되어 나갔던 선천혼이 다시 활동하게 된다. 선천혼이 활동하면서 세포 재생이 일어나고 세포 제도가 진행된다. 세포에서 분리된 선천혼은 벼락교 세포 속에 내장되어 있다. 그러면서 고혈중동수가 안정되고 생체 전기가 강해지면 다시 활동하게 된다. 뇌파가 세타파가 되고 생체 전기가 800mV 이상 생성이 되면 선천혼이 깨어난다. 나선 호흡과 머리띠 호흡을 병행하면서 날숨에 가슴신경 전체를 자극한다. 이때 혀의 위치는 입의 중간에 준다. 교내에서 척수로 숨을 내쉬면서 가슴신경 전체를 자극한다. 심장박동이 느껴지는지 살펴본다. 심장박동이 안 느껴지면 엄지를 더 세게 눌러준다. 심장박동이 느껴지면 날숨을 요수까지 끌어내린다. 그런 다음 양쪽 다리로 호흡을 내린다. 양쪽 발바닥 용천열에서 심장박동을 느낀다. 용천의 진동과 교내의 진동을 일치시킨다. 여기까지가 이제 운동액의 제도인데 좀 길죠? 내용이.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볼게요. 엄지를 굴곡시켜서 운동액을 자극한다. 요 엄지. 3차 신경 운동액은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지로 엄지손가락 손톱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게 3차 신경 운동핵을 자극하는 동작이에요. 네. 그 머릿속 감각이 깨어난 사람은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교내에서 운동핵 자극을 느껴요. 이제 목신경 7번, 8번 요 영역하고 이제 운동의 영역이 교내 영역이 같이 이렇게 자극이 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슴신경이라는 갈비뼈를 싸고 도는 그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3차 신경 운동에 그리고 이제 상악신경, 하악신경,
그리고 목신경 7번, 8번, 그리고 이제 갈비뼈 신경, 그리고 고관절 신경, 요것들이 이제 이 운동액의 자극을 통해서 같이 동시에 자극되는 이제 신경 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자세로 이제 자극을 해주고, 100회에서 교내까지 나선호흡으로 들으셔요. 그 자세에서. 이때 이제 손오공의 머리띠도 함께 조여서 교내까지 수축시키고, 들숨에 숨을 멈추고 운동핵을 느껴봐요. 어금니는 꽉 담은 상태로 혀끝은 입천장에 붙인 상태. 어금니를 꽉 다물고 손가락, 엄지손가락, 검지로 엄지손가락 눌러주고 혀끝을 입천장에 붙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숨을 잠시 이렇게 멈추고 있으면 교내에서 혈관 박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혈관 박동이 느껴지면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머리띠를 확장시켜요. 교내까지 수축됐던 머리띠를 다시 이제 관자놀이 쪽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죠. 이 과정을 10번 반복해요. 그러다 보면 팔다리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까 이제 주광각핵을 자극할 때는 이제 피부에서 이제 근육하고 이 피부 쪽에 이렇게 투둑투둑 하고 이런 떨림이 일어나요. 그게 참 신기해요. 응? 검지손가락 두 번째 마디를 이렇게 누르고 머리띠 호흡을 해가지고 교내로 이렇게 쭉 수축을 시키고 그 상태를 이렇게 주시를 하다 보면 막 몸에 그 근육들이 푸들푸들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액은 이 팔이 지가 그냥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저절로 툭 있다가 막 툭 올라갔다가 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고등학교 애들을 이제 그 엄지 억제 이거를 그 15분을 이렇게 시켜봤거든요. 근데 얘들은 막 이 상태에서 막 비비고 손을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막 깨물고 싶대. 옆에 애를 막 물어뜯고 싶어요. 막 이래. 내가 왜 이래요? 이러고. 그런 변화가 나타나요. 이게 참 아주 격렬한 변화죠. 이게 이게 내가 내 정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이제 아주 막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신경핵의 자극이 몸에 이렇게 일으키는 변화가 아주 그렇게 달라지고 이 주광각핵하고 운동핵은 거의 같은 위치에서 앞뒤로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이 운동 변화가 아주 격렬하게 달라져요. 이제 그런 변화가 나타나면 거기가 이제 제대로 자극이 됐구나. 내 주광각핵이 제대로 자극이 됐고 운동핵이 제대로 자극이 됐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이렇게 척수로 운동을 우리가 할 때 자발공이라는 게 일어나요. 지 맘대로 몸이 꿈틀거리고 막 베베 꼬아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것도 그 주광각핵이 건드려지느냐,
운동핵이 건드려지느냐, 척수핵이 건드려지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 그 자발공의 패턴도. 평소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적행 라인하고 피질 라인이 같이 자극되면서 그 신경들이 같이 자극이 되면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운동 변화는 상상을 초월해요. 평소에 내가 할 수도 없어, 그 동작을. 막 요가 동작인데, 이상한 요가 동작인데, 근데 척수로 운동을 하면서는 그게 저절로 되는 거야. 막. 그게 참 신기하죠. 막 몸이 틀어지고 꺾이고 이러는 게 아주 대단히 아주 격렬하고 옆에서 보면 저 사람 저 허리 부러질 것 같아. 막 이런 정도야. 예. 그런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죠. 그게 참, 음, 그 한 번 그러고 나면 몸에 진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예. 아주 막 진짜 헉 하고 허기 가죠. 예. 근데 그런 격렬한 어떤 운동 변화가 일어나도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게 없이도 그 과정이 끝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저혈당 증상 같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10번 정도 반복을 하고 이렇게 팔다리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느껴지게 되고 툭툭거리면서 팔다리가 움직이는데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런 일이 나타나면 당황하지 마세요. 아, 이거 잘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관여하지 말고 호흡을 계속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숨을 내쉬면서 양쪽 얼굴의 광대뼈를 느껴봐요. 이 광대뼈 상태 느껴보는 게 중요해요. 이 운동핵 교정 특히 네, 광대뼈하고 이제 운동핵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좌우 감각이 똑같은지 비교해 본다. 이 광대뼈의 느낌, 요 느낌하고 요 느낌이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고 양쪽을 똑같이 구부려 보세요. 자, 같이 해봐요. 이렇게 구부리고 무릎 위에 수평으로 올려놓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요 광대뼈를 느껴보세요. 양쪽 광대뼈. 이게 이제 단계별로 운동액 제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처진 느낌, 어느 한쪽이 올라간 느낌, 어느 한쪽이 뻑뻑한 느낌, 어느 한쪽이 가벼운 느낌. 이제 무겁고 가볍고, 아니면 불룩한 느낌, 오목한 느낌. 경직이 수축
경직이 일어난 쪽에 광대뼈에서 이제 그런 묵직한 느낌, 올라간 느낌, 이런 느낌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성선신경총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욕정을 제도한다라는 걸 놓고서 그 3차 신경 운동액의 광대병 그 라인, 거기를 갖다가 제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밝음의 이 상태를 비교해 봐요. 요게 이제 두 번째인데 광대뼈의 상태를 느끼면서 눈을 감고 양쪽 눈에 밝음을 이렇게 이제 느껴보는 거죠. 요 밝음의 상태는 이제 동안신경하고 3차 신경 안분지가 연관이 되는데, 눈꺼풀을, 우리가 눈을 이렇게 감을 때는 이렇게 눈꺼풀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런데 눈꺼풀을 내리는 센서가 동안신경하고 3차 신경 안분지라는 신경인데, 어느 한쪽이 수축돼서 눈꺼풀이 다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은 밝아. 어. 그리고 다 내려오는 쪽은 어둡고. 어. 그걸 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밝은 쪽을 더 감아서 어두운 쪽하고 맞춰줘야 돼. 그것이 이제 3사신경 안분지의 이제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 면의 상태를 앞뒤로 느껴보고 좌우로 느껴본다. 얼굴면이 기울어지게 느껴지면 엄지 굴곡 각도를 조절해서 교정해 준다. 뒤로 밀려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쪽에 검지손가락 힘을 더 주면서 얼굴 면의 상태를 느껴본다. 좌우면이 균등하게 느껴지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다. 이 얼굴 면의 인식. 이렇게 눈을 감고 내가 얼굴을 이렇게 이제 면을 전체를 이렇게 느껴보면 요 좌우가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냐면 오른쪽이 튀어나오고 왼쪽이 드러나게 느껴진다든지 반대로 왼쪽이 튀어나오고 오른쪽이 드러난 상태로 느껴진다든지 이런 상태가 되면 이것도 3차 신경 좌우 불균형이에요. 머리가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 머리 모양이 좌우가 똑같아서 이렇게 이런 타원형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균형이 맞은 건데 하늘에서 머리를 내려다볼 때 이렇게 삐딱하게 대각선으로 됐다든지 이쪽으로 되든 왼쪽으로 되든 아니면 이쪽은 앞쪽은 왼쪽이 튀어나오고 뒤쪽은 오른쪽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됐다든지 이런 경우들이에요. 그
불균형이 정도 이상 이제 커지면 이 면의 앞뒤 그 균형이 정도 이상 이렇게 깨지면 거기서 나타나는 또 이 난치병들이 많아요. 대부분 중추신경 쪽의 난치성 질환이나 뭐 파킨슨이라든지 뭐 이런 뭐 중풍도 마찬가지고요. 뭐 치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서부터 이제 암까지 예. 그 얼굴면의 좌우 앞뒤 균형이 깨져서 그 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른쪽이 뒤로 물려나고 왼쪽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입술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술 균형도 다 이제 깨져요. 그러면 눈 크기가 좌우가 다르고 눈 감는 것도 좌우가 다르고 이상하게 느낌도 좌우가 다르고 얼굴 면의 느낌도 좌우가 다르고 이러면은 3차신경 균형이 깨진 거잖아. 어금니 교합도 마찬가지. 어금니를 꽉 물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간 쪽으로 이빨이 기울어요. 이렇게. 이빨 교합 상태도. 그러면 이것이 3차 신경 불균형이 이제 나타난 거고 그 불균형이 결국엔 뇌하수체 호르몬 생성 기능에 이상을 준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정을 하는데 척수로 운동을 이제 하면서 교정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스님들 쓰고 있는 저 모자 저 모자가 그 불균형을 해소시켜줘요. 어떤 사람을 그 모자를 한 달 반을 씌웠는데 한 달 반 전에 얼굴하고 한 달 반 뒤에 얼굴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뒤로 밀려갔던 사람이 다시 이게 돌아오고 입술 균형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느껴. 본인이 아유 내가 이렇게 됐구나 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돌아왔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아, 교수님, 제가 얼굴이 이제 돌아왔어요.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머리뼈의 상태, 머리뼈하고 얼굴뼈의 상태가 3차 신경의 교정을 통해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 머리를 이제 머리뼈하고 얼굴 이 신경 쪽을 이제 제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사각형의 상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상자를 머리에다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쪽 요면과 요면, 머리 꼭대기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사각형의 상자라고 생각하는데 어금니를 꽉 물고 요 높이를 비교해. 그리고 요 뒤통수 높이를 비교해요.
그리고 요 길이를 비교해. 감각적으로 그게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인식되면 된 거야. 근데 이게 불균형하다. 그러면 이거를 교정하는 게 어금니하고 송곳니 압력으로 조절해요. 이 송곳니가 힘을 주면 그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요. 이쪽도 이렇게 그대로 여기까지 올라가고, 송곳니에 힘을 이렇게 주면 요 꼭지점이 같이 자극이 되는 거야. 그럼 요 꼭지점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이 뒤통수 꼭지점을 자극해요. 송곳니만으로. 그리고 어금니로 요면과 요면 옆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면을 갖다가 자극하면 그것도 요 앞점, 뒷점 요것이 같이 느껴져요. 아랫니빨, 윗니빨의 압력 균형이 똑같으면 얼굴에 그 머리 두 정부의 요 사각형 상자의 면이 똑같이 인식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 압력이 틀어지면 여기서 균형이 안 맞고 실제로 두개골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 저는 제가 진단을 할 때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일치를 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부터 얼굴 윤곽 상태에서부터 이게 그대로 다 느껴져요. 그럼 그걸 그림으로 그려줘요. 당신의 얼굴 상태는 이렇게 돼 있다. 어떤 사람은 방 안에 누워 있고 나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창가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밖에서 제가 이렇게 일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 얼굴 그 형태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방 안에서 나왔을 때 그 그림을 그 사람한테 줬어. 보니까 그림이 흉측하죠. 막 뺐더니 막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게 뭐냐고. 당신 얼굴 그림이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놓고 그 그림을 딱 놓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왼쪽 눈이 처졌고, 왼쪽 입술꼬리가 뒤로 밀려가 있고, 얼굴면이 이렇게 틀어져 있고, 똑같은 거지. 어? 본인들도 모르죠.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어. 얼굴을 안 보고 바깥에서 이렇게 방 안에 있는 사람을 일치시켜도 똑같이 나온다니까. 어. 거기서부터 이제 질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부터. 그러니까 그걸 교정해 주는 게 이제 치료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머리뼈가 틀어진 걸 어떻게 교정시켜 주겠어? 그걸 뭐 손으로 만져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전부 다 이빨 교합하고 엄지검지 운동으로, 응? 요거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 기울어진 쪽을 더 눌러주고, 이렇게. 검지손가락, 요거는 여기야. 이게 송곳니예요. 엄지는 여기서부터 이 라인이야. 어. 이게 어금니예요. 어. 이거로 맞춰주는 거예요. 신경이 바뀌면서
근골격이 달라진다. 뼈는 근육이, 힘줄과 근육이 뼈를 지배하고, 힘줄과 근육은 신경이 지배해요. 신경을 교정하면 근육이 교정되고 뼈가 교정되는 거야. 그러면 체감각이 교정이 되고, 체감각이 교정이 되면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감정의 제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그 뒷과정에서부터 교정하는 거를 쭉 할 텐데, 여러분들이 요 내용이 지금 법화삼부경 2부 묘법연화경 2권에 자세히 실려 있어요. 이게 70페이지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요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다 해봐야 돼. 그래서 수련 시간을 가지면 수련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요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충분히 느껴가면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수련 시간을 없애가지고, 그죠? 너무 아깝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회 되는 대로 이런 실습을 여러분들한테 시켜드릴 텐데, 우선 책을 보고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하나씩 해봐야 돼. 이거는 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실습을 해봐야 되는 일이지. 그렇게 해서 얼굴 체감각 교정 요거 한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요.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